저 누추한 분이 친엄마라니. 아니야, 아닐 거야.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에요. 댓글은 필수. 이제 시작할게요. 광주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오래된 동네였습니다. 골목길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유진은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작은 마당에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탐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습니다. 짧은 흰 머리, 구부정한 허리,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김 탐정님? 네, 안녕하세요. 전화드렸던 사람입니다. 여성이 유진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의뢰인이십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오래된 가구,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탁자 위에 꽃병.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순자 씨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44년 전 일을 묻는다고 하셨죠? 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성모병원 화재 사건이요. 이순자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요. 기억하시는 것만이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자 씨는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1980년 10월 15일 오후 2시경이었어요. 저는 신생아실에서 근무 중이었죠. 그날 아기가 10명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어요. 처음엔 오작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복도에서 연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기실에서 불이 났대요. 바로 신생아실 옆이었어요. 순식간에 연기가 가득 찼어요. 이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아기들을 옮겼어요. 한 명씩 안고 밖으로 뛰어나갔다가 다시 들어가고, 다른 간호사들도 의사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모두 뛰어들었어요. 몇 명이나 구했습니까? 셋이요. 겨우 셋. 이순자 씨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머지 7명은 못 구했어요. 연기가 너무 심해서 아기들이 질식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명. 자신과 같은 시기에 태어났을 아기들. 하지만 자신은 살았고 그 아기들은 죽었습니다. 혹시 살아남은 새 아기 중에 박서연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이순자 씨가 눈을 들었습니다. 박서연? 네. 기억해요. 유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발목 이름표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직접 구한 아기였거든요. 신생아 침대 하나에서 울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연기가 자욱했지만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왔죠. 이순자 씨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박서연을 찾으시는 거죠?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가 박서연입니다. 이순자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네. 당시 구조된 아기가 저입니다. 이순자 씨가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잘 컸구나. 노인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44년 전 그날 내가 너를 구했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구나. 유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가 차분해지고 나서 유진이 물었습니다. 박서연의 부모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순자 씨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기록이 다 불탔어요. 당시 혼란스러웠고, 하지만 기억나시는 건 없으십니까? 얼굴이라도. 이순자 씨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박씨성을 가진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유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병원에 찾아왔어요. 자기 딸을 찾는다고. 그래서요? 박서연이라는 이름의 아기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이미 다른 가족에게 인계됐다고 했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른 가족. 홍혜란 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자기 딸을 돌려달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강민 씨 부부가 아기를 데리고 갔으니까요. 서강민, 유진의 양아버지였습니다. 그 박 씨 부부, 이름이나 주소는 모르십니까? 이순자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 안 나요. 너무 오래됐어요. 어디 사람들이었는지 광주 토박이었던 것 같아요. 사투리가 심했으니까. 직업이나 나이는 젊은 부부였어요. 20살 중반쯤. 그리고 그래. 남자분이 시장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서였습니다. 박시성, 광주 토박이, 시장 상인. 44년 전 젊은 부부였다면 지금은 60 중후반. 혹시 그 부부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순자 씨가 눈을 감았습니다. 남자분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마른 체격에 순박하게 생겼어요. 여자분은 작고 가냘펐어요. 눈이 컸고. 유진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소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순자 씨가 유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부모님 꼭 찾아요. 44년간 얼마나 그리워했을지. 네. 집을 나서며 유진은 김 탐정에게 말했습니다. 광주 시내 전통시장들 조사해 주세요. 박시성의 60대 후반 상인 부부.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해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후보를 몇 명 찾았습니다. 몇 명이죠? 3쌍입니다. 모두 박시성의 60대 후반 광주시장에서 40년 이상 장사하신 분들이요. 유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쌍 모두 만나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유진은 다시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부부를 만났습니다. 중앙시장에서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니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식이 셋 있었고 화재 사건과는 무관했습니다. 두 번째 부부도 아니었습니다. 양동시장의 채소 가게 주인이었는데 화재 당시 광주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부, 서문시장이었습니다. 건어물 가게 앞에 섰습니다. 순임내 건어물. 간판이 낡아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멸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체구, 거친 손, 구부정한 허리. 유진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일까요? 내 친어머니일까요? 김탐정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귓가에는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멸치 좀 보려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국물용이요? 볶음용이요? 국물용으로요. 여성이 멸치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 주름진 얼굴, 하지만 온화한 눈빛.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기요. 덤 좀 드릴게요. 여성이 미소 지으며 멸치를 더 담았습니다. 첫 손님이라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돈을 건넸습니다. 여성이 거스름돈을 주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 동네 사시나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아니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유진은 가게를 나서려다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여성이 다시 멸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뒷모습, 평생을 이 좁은 가게에서 일하며 살아온 모습. 유진은 입을 열려다 참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가게를 나왔습니다. 김 탐정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모르겠어요. DNA 검사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알겠습니다. 며칠 후, 김 탐정이 여성이 사용한 일회용 컵을 확보했습니다.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아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서문시장 건어물 가게 여성이 나왔습니다. 우리 딸 하며 유진을 껴안는 꿈. 혹은 넌 내 딸이 아니야 하며 돌아서는 꿈. 매번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네. DNA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 탐정이 말했습니다. 99.99% 일치합니다. 박수님 씨가 회장님의 친모가 맞습니다. 유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내 친어머니를 44년 만에 4챕터 6챕터까지 이어서 써드릴까요? 예 1월 4일 나는 그날 내가 입양하였음을 알았다. 핵심 감정 키워드 해시태그 숨겨진 출생 해시태그 진짜 가족 챕터 4 만남과 충격 전반부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아직 박수님 씨를 다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장실 책상 앞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는 쌓여갔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99.99% 일치. 그 숫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가 친어머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찾아가서 말해야 할까요? 저 44년 전에 잃어버린 따님입니다라고.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뒤바뀔 것이었습니다. 유진은 그게 두려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철 사이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서문시장에서 몰래 찍은 박수님 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체구, 구부정한 등, 낡은 앞치마. 평생을 시장 좁은 가게에서 일하며 살아온 사람. 반면 유진은 펜트하우스에 살며 그룹을 경영하는 회장이었습니다. 너무 다른 삶이었습니다. 과연 이 간극을 메울 수 있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최유리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최유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점심 안 드셨습니다. 제가 샌드위치라도 가져올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 실장, 네, 회장님.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실장은 부모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최유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좋은 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뵙고요. 부모님께 뭐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네, 대부분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럽네요. 회장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가보세요. 최유리는 더 묻지 않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유진은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결정해야 했습니다. 말할 것인가, 말지 않을 것인가. 진실을 밝히고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고백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 것인가. 유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응,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 일찍 들어올 수 있어? 그럴게. 무슨 일 있어? 상의할 게 있어. 알았어. 6시까지 갈게. 전화를 끊고 유진은 한숨을 깊이 쉬었습니다. 혼자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 정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왔어. 남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어? 일치했어. 99.99%. 그럼 박수님 씨가 내 친어머니 맞아. 남편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축하해, 여보. 드디어 찾았구나. 하지만 유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어. 왜?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연히 말해야지. 그 사람 삶을 망가뜨리는 거 아닐까? 망가뜨린다니? 유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44년간 딸을 잃었다고 살아온 사람이야.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제가 따님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충격일까? 하지만 그게 진실이잖아. 알아. 하지만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두려운 거야? 뭐가? 거부당할까봐. 유진의 몸이 굳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말했습니다. 찾아갔는데 난 딸 없어라고 하면 어쩌나
그런 거 아니야?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이 유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어떤 엄마가 딸을 거부하겠어. 44년간 그리워했을 텐데. 하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재벌 회장이고 그 사람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 혈연은 그런 거 안 따져. 유진은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 알아. 하지만 용기 내야 해.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유진은 한참을 남편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아가 볼게. 내가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남편이 유진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 당신이니까. 이틀 후, 유진은 다시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운전기사도 비서도 대동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KTX를 타고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지방으로 점점 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가까워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광주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문시장으로 갔습니다. 시장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님네 건어물 가게가 보였습니다. 유진은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님 씨가 멸치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더니 유진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저번에 오신 분 아니에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오셨네요. 멸치가 맛있었나 봐요? 네, 맛있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사간 멸치는 냉장고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뭘 드릴까요? 유진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하세요? 네. 우리 영감은 옆에 채소 가게 해요. 같이 나왔다가 나눠서 장사하죠. 자식분은 안 도와드리고요. 박수님 씨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네, 있었는데 잃어버렸어요. 유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잃어버렸다니요? 박수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옛날 일이에요. 44년 전에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서연이었죠. 근데 병원 화재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못 구했어요. 생후 석 달밖에 안 됐는데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수님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살아있었으면 지금쯤 44시겠구나. 결혼도 했을까? 손주도 봤을까? 저 혹시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수님 씨가 유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물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은 황급히 가게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와 담벼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어요. 못 구했어요. 가끔 생각해요. 44년간 딸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 그런데 그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일어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님, 또 오셨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네. 무슨? 유진은 박수님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요. 박수님 씨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뭐라고요? 44년 전 성모병원 화재에서 살아남은 박서연이 저예요. 박수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멸치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DNA 검사했어요. 99.99% 일치했어요. 어머니가 제 친어머니예요. 박수님 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서연이는 죽었어. 아니에요. 살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입양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박수님 씨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 유진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수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저예요, 엄마. 서연이가 돌아왔어요. 박수님 씨가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정말, 너니? 네. 우리, 서연이? 네. 박수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유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 내 딸, 살아있었구나. 유진도 울었습니다. 44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홍일한 씨의 품과는 다른 거칠지만 진한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박수님 씨가 유진을 떼어놓고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내 딸 맞아? 네. 어떻게 살아있었어? 유진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화재 당시 홍일한 씨가 구출했다는 것,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웠다는 것, 44년간 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 박수님 씨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죄송해요.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박수님 씨가 다시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44년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요, 엄마.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손님 많아? 문이 열리고 60대 후반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격, 구부정한 허리, 순박한 인상. 박철수 씨였습니다. 유진의 친아버지였습니다. 박철수 씨가 울고 있는 아내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박수님 씨가 유진을 가리켰습니다. 여보, 이 사람, 우리 딸이래. 뭐? 서연이가 살아있었어. 박철수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박철수 씨가 유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 네. 44년 전 그 화재에서? 네. 살아남았어요. 다른 집에 입양됐었어요.
박철수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유진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잘 살아줬구나. 잘 컸구나. 가게 안에서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시장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4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한참 후에야 세 사람은 진정됐습니다. 박수님 씨가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장사 안 해. 딸 만났는데 무슨 장사야?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박수님 씨가 보리차를 따라주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유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에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회사 다녀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어? 네. 남편이랑 아이 둘 있어요. 박수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주도 있구나. 몇 살이야? 아들이 20, 딸이 17이에요. 어머, 벌써 그렇게 컸어? 박철수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네. 네. 박수님 씨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밥 먹어야지. 아, 괜찮아요. 무슨 소리야? 44년 만에 만났는데 밥도 안 먹고 보내? 안 돼. 박철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집 멀지 않아. 유진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패 끼쳐도 될까요? 무슨 패야? 내 딸인데. 박수님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유진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유진이 앞으로 펼쳐질 꽃길이 궁금하시죠? 하루만 기다려주세요.